반갑습니다. 아, 저희들이 지금 지난 시간에 정전 수행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가지고 앞단락을 정전 훈련법이라고 하고 뒷단락을 정전 수행법이라고 하자. 이렇게 임의로 구분을 해서 구분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정전 수행편의 첫 단락이 일상수행의 요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정전 수행법, 그러니까 정전의 수행편에 어떤 그 서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서론, 요즘은 시작하는 말, 시작할 때 되게 그 논문이나 책이나 모든 거 보면 서론이라고 써져 있던 시작하는 말이라고 써져 있던 머릿말이라고 시작돼 있던 어떤 처음에 시작하는 그 부분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걸 쓰고자 하는 어떤 의도와 그다음에 그 앞으로의 진행될 그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과 또 핵심적인 말들을 거기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론을 잘 읽어보면 그 책의 전체적인 게 아주 구체적이는 모르지만 이게 무슨 책이다라는 정도는 확실히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정전 수행편의 수행편은 어떠한 내용으로 돼 있는가는 제1장인 일상수행요법의 이해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수행의 요법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정전 수행편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장의 일상수행요법을 잘 하면은 뒤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도 거의 이렇게 관통된다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많은 수행법들, 훈련법, 수행법들을 이해를 하면은 할수록 일상수행요법도 잘 이해가 돼야 되는 내용으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 공부하는 어떤 흐름을 보면 각 장마다 다 따로따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원불교인들의 정전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현재 고민해 보아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전은 대종사님께서 전체적 구조가 하나를 알면 전체를 알 수가 있고, 전체를 이해할수록 각기 하나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끔 구조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보통 고민을 해서 이 정전을 편수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서도 제1장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1장 다 중요하지만 1장도 중요하고 또 어찌 보면 마무리는 맨 마지막 장은 맨 마지막 장대로 중요하다. 정전 수행편의 마지막은 법의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등급이라는 내용으로 수행편의 전체를 다 수렴하고 있는 것이죠. 법의 등급에서 정전 수행편의 전체를 포괄하는 그러한 법의 등급의 해석이 안 되면 이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거 먼저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해가 우리가 그걸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관통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대종사님의 정전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런 면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일상수행 요법을 할 때 일상수행에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신앙수행이라고 구분했을 때
신앙이 이만큼 있고 수행이 이만큼 있다라고 이해하는 그런 수행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해봤죠. 이 수행은 신앙 수행을 포괄하는 그러한 정진, 적공, 실천 이런 의미의 이야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중사님께서 왜 일상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도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 읊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일상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을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이라고 말을 하면 일상생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상생활. 그러면 아주 막 특별한 건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일상을 대비하면은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것은 일상이라고 안 해요. 여행을 맨날 가는 사람은 그게 일상일까요? 일상이 아닐까요? 일상일 거예요. 뭐 시시때때로 여행을 다녀. 그러면 그 사람은 일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쓸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여행 가는 건 일상이 아니야.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 가는 게 일상이고요. 그렇죠. 만일 직업이 여행을 안내하고, 가이드하는 사람은 그게 일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 가서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녀. 그러면 이게 일상과 여행이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는 여행은 어찌다 한 번씩 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행을 다니는 것을 일상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상이라 하면 우리가 주로 밥 먹는 거 일상입니다. 또 우리가 보통 의식주 생활하는 게 일상이죠. 우리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매일 직장에 다녀요. 일상이에요. 만약 가정주부다. 뭐 요즘 저희 교당에도 젊은 교도가 와서 남편 보고 제가 직장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저는 직장이 집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요즘 집에 살림을 하고 아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남자는 그 직장에 당연히 다니는 같이 얘기하지만 벌써 지금 저희보다는 좀 그 저보다 젊은 세대들한테는 그런 게 잘 안 먹히죠. 상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이렇게 가정 살림을 할 때 그 살림하는 게 일상이죠. 직장 다니는 것도 일상이에요. 그래서 일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일상을. 참 이것도 명쾌하지 않아요. 평상시? 이것도 딱 맞지는 않습니다. 평상시가 일상이다. 이것도 아주 그냥 이코르라고만은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우리로 말하면 상시? 상시도 일상에는 포함되는데 일상의 범주가 과연 상시하고 이코르를 시키는 것이 맞을까? 비슷할 거예요. 우리 상시훈련법 할 때 그 상시하고 일상하고 비슷한 면이 있으나 과연 이게 아주 똑같은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렇죠? 늘상 이런 말 쓰죠. 늘상 우리가 늘상 그렇다. 이것도 일상하고 굉장히 가까운 언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정의를 내리기보다는 한번 이거 쭉 한번 나열하면서 어떤 면이 같고 어떤 면이 조금 다른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 수행할 때는 상시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상시훈련법 할 때, 원불교 상시훈련법을 할 때, 굉장히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고 볼 수 있고, 정기훈련하고는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일상수행요법이 정기훈련, 상시훈련을 다 포괄한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거리로 보면, 거리 있죠. 우리가 행성을 보면 어떤 것은 더 빨리 떨어지고 어떤 건 더 가깝게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리로 보면 일상수행요법은 상시훈련이 더 가깝고 정기훈련은 그것보다 더 멀리 둘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일상수행요법은 어떤 그 우리의 우리의 생활의 삶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이런 말 합니다. 넘어질 때는 산에 걸려서 넘어진 게 아니라 조그마한 돌뿌리에 넘어지지 절대로 산에서는 잘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산에 올라가 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 이렇게 등반하시는 분들이 산에서 넘어진다는 것은 거의 대형 사고죠. 그건 넘어졌다고 표현 안 쳐. 그건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고 또 실제로 산에서는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아닌데 때때로 편안한 곳에서 돌뿌리에 걸려갖고 넘어진다. 그래서 일상이라는 건 어쩌 보면 일상의 돌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생기는 돌뿌리가 있다. 분명히 있다. 그걸 대종사님께서 이제 쭉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는데 그 돌뿌리가 뭐냐? 우리는 경계를 따라 요란해지고 경계를 따라 어리석어지고 경계를 따라 글러지고 기타 등등등 쭉 나오죠. 우리 일상수행요법의 9개 조목이 다 우리 일상의 돌뿌리와 라고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일상의 돌뿌리는 언제일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일상의 돌뿌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일상 수행을 할 때예요. 그때를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란해지는 돌뿌리에 걸리면은 그때가 일상 수행을 할 때다. 내가 요란해지면은 일상 수행요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보면 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요법 쭉 외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일상생활요법을 읽어보지도 않았네. 다 안다고 전제해 놓으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상생활요법에서 1. 심지는 원래 요란함 여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게 1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돌뿌리에 걸릴 때는 언제예요? 경계를 따라 요란해질 때가 일상의 돌뿌리에 걸릴 때다. 이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 여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그러니까 일상의 돌뿌리에 걸릴 때 우리는 공부할 때다. 일상수행을 공부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3. 일상의 돌뿌리가 이제 이게 여기에 경계를 따라 그름이 있어질 때 이때가 공부할 때다. 4조가 심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조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6조가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7조가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조가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조가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렇게 9개 조목인데 이걸 조금 이게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요란해질 때 무조건 일상수행요법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따지면 우리가 어리석어질 기미가 있으면은 일상수행요법을 해야 될 때고 그를 걸러지려는 어떤 이렇게 뭔가 흐름이 생기면, 내가 일상수행을, 요법을 공부할 때다라고 우리가 이런 자각이 있어야 된다. 또 여기 보면, 불신, 탐욕, 게으른 나태,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는 어리석은 우,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가 일상수행을 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본방생활, 나 요즘에 뭘 많이 하면 요즘에 제가 표준이 갑자기 내가 최근에 제가 이렇게 불평을 얘기를 막 할 때가 생겨가지고 한번
며칠간 계산을 해봤더니 늘었어, 불평이. 그래서 내가, 이게 일상수행요법, 그래서 이거 관리해야 되겠다, 지금. 요즘 이렇게, 뇌릿속에 이렇게 좀, 이게 뭐죠? 예민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일상생활요법을 가지고 그게 생기면 그때가 일상생활 할 때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타력생활을 할 때, 타력생활에 보통 우리가 의례생활,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럴 때, 배워야 되는데 잘 배우지 못할 때, 진짜 지도를 잘 하는, 가르칠 때, 가르쳐야 될 땐 또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요즘은 지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앞으로는 더, 옛날에는 이 배우는 것이, 우리 지금보다 옛날에는 배우는 것이 더 많은 그 공을 들여야 되는 시대였다고 하면은 앞으로 미래세는 반대일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될 때, 안내를 잘 해주고, 방향을 잘 제시해 줘야 될 때, 앞으로 시대는, 야, 그거 해가지고 곤란함 당하면 어떡해. 그거 뭐라고 하냐? 하지 마. 이런 말 참 많이 들 것 같아요. 이럴 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런 걸 관계없이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듣고, 그렇잖아요.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들을 것을 알면서도 해야 될 건 또 말을 해주는. 이런 시대가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공익심, 공익심이 없을 때 우리는 일상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한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일상수행은 동정과는 어떤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상황이 바로 일상이다. 수행을 해야 될 때다. 이러한 것을 말해볼 필요가 있죠. 과연 그러면 조금 요 교재 한번 뒤로 넘겨보세요. 43쪽 한번 보세요. 그래도 조금 어떤 도사적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상수행은 언제 태동했을까? 궁금하시죠? 대종사님이 일상수행은 상당히 후대에 나와요. 후대.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그 내용 있죠. 포괄적인 내용은 대부분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해가 돼요. 포괄을 하려면은 뭔가를 좀 다 시도를 해보고 나서 뒤에 뭔가를 포괄된 것을 맨 앞에 붙이기도 하고 맨 뒤에 붙이기도 하고 그래요. 내용을 할 때. 그러니까 포괄되는 내용은 좀 뒤에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일상수행협협이 어떤 변천 과정을 겪는데 44쪽 보세요. 44쪽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오면 본회의 목적 해가지고 회보에 등장해요. 회보에. 본회의 목적 해가지고 일상수행요법이라는 말이 타이틀이 없죠. 뭐냐면 본회의 목적에서 공부해도 삼강령 8조목에서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자.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굉장히 행동 위주의 내용으로 돼 있어요. 모르는 것을 제거하고 아는 것을 양성하자. 이론만 하지 말고 실행을 양성하자. 힘과 분과 의와 성으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또 인생 요도 사근사유라 해가지고 원방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지금 말투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조금 언어의 말투가 조금씩 틀립니다. 자, 이게 회보 제44호에 등장해요. 회보가 이렇게 있으면 한 장을 넘기면 뒤에 이게 붙어 있어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거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첫머리. 회보의 첫머리에. 이게 44호면은 시창 23년이면요. 1938년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1943년에 열반하시니까 5년, 열반하시기 5년 정도 전에 이 일상수행법의 어떤 초고적 형식이 등장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그 제목이 본회의 교강. 교강이 뭐예요? 교리의 강령. 줄여서 교강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등장하는데 약간 또 말이 좀 달라지죠. 비슷비슷한데 예를 들면 공부에 요도해가지고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됐죠. 내용이.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자성의 정 나오고 심지가 등장하죠. 처음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자. 현재 무시선법에, 무시선의 강령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의 말투하고 좀 비슷한 말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다가 이건 언제 나와요? 나머지는 이제 쭉 비슷하죠. 심지는 어리석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 자성 해를 세우자. 심지가 그르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 자성 계를 세우자.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아까 앞에는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 해다가 여기에 성으로서가 등장해요. 이때. 나머지 비슷합니다. 이게 언제 나오냐면 회보 제52호 이게 시창 24년이니까 1939년 1년 뒤에 이렇게 문장이 좀 바뀌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어떻게 바뀌냐? 지금 내용하고 거의 똑같이 언제 바뀌냐면 시창 25년 그러니까 1940년 대림사랑 열반 3년 전에 어떤 내용으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지금 거의 똑같아요. 똑같다고 해야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엮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쭉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거의 지금 우리가 현재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내용, 암송하고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내용이 1900 육조 단경을 그 당대 이때 그 공부를 많이 그 대중들에게 시켜요. 이때 육조당경의 핵심 중 하나가 심지무란 자성정, 심지에 요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다. 심지무치 자성해, 심지에 어리석음이 무치, 치 있잖아, 치. 어리석을 치. 할 때, 그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해다. 심지 무비 자성계, 심지에 그름이 없는 것이 자성계다. 이 내용을 대종사님께서 창의적으로 뭐라고 해야 돼? 창의적으로 더 이렇게 발전시켜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육조단경은 본래성을 강조한 거예요. 본래성. 본래 그런 거야. 그 자리가. 근데 대종사님 이것을 가지고 이 자리를 가지고 자성의 정을 세우자는 말을 붙여버립니다. 이 세우자는 말을 불교에서 말을 하면요 전부 다요. 니네들은 자성을 모르는 놈들이야. 이렇게 말해요. 진짜예요. 세우자는 말을 하면은 나 니네들하고 상대 안 해. 아, 진짜 하수들이네. 이렇게 해요. 왜요? 거기에 무슨 세울 게 있어요. 자성에. 세우고 마시고 할 것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자성을 세워야 됩니다. 했더니 이 하수들 거기에 뭘 세울 게 따로 있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이 거기에 세우자. 자성, 정해, 계를 세우자. 딱 했어요. 이건요, 답은요, 대종사님의 그 깨달음이에요. 대종사님은 이 본래성, 어찌 보면 이런 쌍자리죠. 이 본래성을 가지고 수양력을 양성하고, 연구력을 양성하고, 취사력을 발현하고, 그러니까 이 본래성을 가지고 수양력이 있어야 되고, 연구력이 있어야 되고, 취사력이 있지 않으면 무력한 거야. 뜻은 좋으나 그거 별거 없어.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그냥 불교 공부를 했다고 해서 불교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은 육조단경을 놓고 육조단경을 창의적으로 더 진화시켰다. 저는 이렇게 봐요.
어찌 보실지 모르지만, 자, 이런 면들도 그냥 있고, 아, 6조 단경 공부해서 대전장에서 6조 단경에서 그냥 진수를 뽑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걸 6조 단경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요,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진짜 불교 가서 자성을 세운다고 한번 말을 해보세요. 세울 게 어딨냐고 물어보고. 야들이 도노짜리도 모르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대승사님은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고,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요, 봅시다. 이게, 어, 이게 9개 구조항으로 돼 있잖아요. 구조항, 9개 조항. 9개 조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재밌어요. 세우자 3개. 그죠? 제거하자 1개. 돌리자 몇 개? 4개. 그러면 3 플러스 1 플러스, 가만히 있어봐. 아닌데? 돌리자가 5개. 맞죠? 3 플러스 1 플러스 맨날 틀려, 난 여기서. 돌리자가 꼭 4개라고 해야 돼요. 5개, 5개. 5개 맞죠? 5개. 3 플러스 1 플러스 5 하면은 9개. 그렇죠? 세우자 3, 제거하자 하나, 돌리자 5. 아, 이게 참 강령 같네. 뭔가 나오네. 근데 재밌는 거, 여기서 재밌는 거, 우리가 눈치를 좀 채봐야 하는데, 도의편에서는 사은사요, 사막, 팔조, 이렇게 등장해요. 맞죠? 사은사요, 사막, 팔조. 항상 사은, 교리를 말할 때는 사은사유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사막, 팔조가 나오는데, 수행편으로 넘어가면 거꾸로 가요. 수행으로 가면. 이 수행편에서는 뭐가 먼저 나와요? 사막, 팔조, 사은, 사유, 이렇게 나와요. 이 순서가 의미가 있나요? 근데 이제 그 대리사님 다른 그 법설이나 또 옛날에 불교 정전에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막팔초로 사은사유를 실행한다. 뭐 이런 문장 구조도 등장하고 그래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할 때는 사막팔조가 항상 먼저 나와요. 이런 순서도 고민을 좀 해보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일상수행요법도 사막팔조, 사은사유 이렇게 진행이 돼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일상수행요법에서는 사은은 한 조목으로 그냥 똘똘 뭉쳐서 원방생활을 감사생활을 돌리자라고 그냥 한 방에 그냥 딱 정리가 돼 있는데 사유는 네 조목으로 쭉 해놨다. 이것도 일상수행에서는 사유의 경계, 또 사유의 그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다양화해놓으면 이걸 많이 유념해서 살펴라. 왜? 돌부리에 걸리기 쉽다. 또 미래는 또 그 방향의 대책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일상수행요법을 볼 때 일원상이 생각이 납니까? 거의 설명을 안 줘. 일상수행요법은 무슨 일원상 얘기를 해? 교의편으로 넘어갑시다. 교의편과 총사편으로 넘어가 보게. 우리 교의편, 총사편 항상 봐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을 해요. 수행편을 공부할 때 총사편과 교의편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또는 이게 총서편을 기반하고 교의편을 설계도로 삼지 않으면 수행편의 실전에서 이게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전을 통발에서 항상 구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보게요. 일원상. 심지가 일원상이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다.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다. 여기 일원상이 있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총서편에 보면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 할 때 요게 수행편에서는 다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상수행요법에서도 있어야 돼요. 없으면 우리가 대전사님께서 그 문장 구조에다가 이렇게 깔아놓은 그것을 우리 눈이 못 본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고 그림이 없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그 자리라고 우리가 바꿔서 말해도 된다. 그렇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렇게 말해도 여기서 우리는 이론상의 작용을 읽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막막하잖아요. 근데 요게요. 재밌게도 대종사님 법설이 있어요. 법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 55쪽에 보면 이론상을 모변하라라는 제목에 이 일상수행의 요법도 이론상을 채받는다는 그 내용이 법설이 등장해요. 야, 이런 법설이 대종경에 올라갔어야 일상수행의 요법도 이론상을 채받는 공부다라는 것이 딱 전제가 되는데 이게 대종경에서 제외됐어요. 무척 아쉬워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올렸으면 좋았는데 제가 준비성이 부족해갖고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6쪽에 밑에 다운표에 보면 나와요.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본에 공부의 요도 삼강령 중 정신수양, 즉 일심을 얻는 데 대해서도 항상 마음을 대조하여 보아서 사심없이 온전하여 무슨 일에든지 그르침이 없다면 곧 이론상을 채받는 것이요. 이렇게 나오고요. 또 사리 연구, 즉 지식을 얻는 데 대해서도 사리간에 배우고 익혀서 시비와 이해를 원만히 분석할 줄 안다면 또한 이론상을 채받는 것이요. 여기 이론상을 채받는다고 계속 등장하죠. 작업취사, 즉 실행에 들어가서도 정의는 죽기로서 행하고 불의는 행치 않는다면 이 또한 이론상을 채받는 것이요. 이것도 이론상을 채받는 거 등장해요. 자, 그 다음도 나옵니다. 그리고 순경이나 역경이나 그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원망심을 버리고 감사생활을 하며, 여기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하는 게 등장하죠. 사력심을 버리고 자력생활을 하며 모르는 것은 배우기를 노력하고 아는 것은 가르치기에 노력하며 남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나는 남에게 유익을 주며 그 외에도 사은사유와 솔성요론 등 하여간 자리타법을 쓸 것 같으면 이론상을 채받는 동시에 이론상의 채를 받는 동시에 공부한 효과가 나타나서 한없는 지자 복인이 될 것이요. 만약 그 반대로 30계문 등의 나쁜 일을 행한다면 이론상과는 위반되는 동시에 악이 쌓이는 적악이 되어 무궁한 죄고를 받게 될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이 일상수행요법이 이론상을 채받는 공부다라는 대종사님 법설이 계속 등장해요. 이것도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상을 이렇게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사막수행을 하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거꾸로 사막수행을 잘해서 이론상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이론상을.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설명도 하고요. 저쪽에서 이쪽으로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길을 알려준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 설명도 해주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설명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다른 길이에요? 틀린 길이에요? 같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서편에서는 이런 쌍을 중심으로 해서 쭉쭉쭉쭉 해서 사막 수행을 해라. 이렇게 등장해, 주로. 총서편은. 근데 수행편에서는 내용 중에 또 어떤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사막 수행을 하고 사은의 보훈하고 사유를 실천하면은 이런 쌍이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할 때가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편 공부를 하면은 그것이 이런 쌍을 떠나지 않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행편을 하면은 이런 쌍을 결실로 드러낼 줄도 알고 이런 공부가 반드시 우리들의 공부심에 이렇게 표준으로 이렇게 감각으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설명을 잘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왼쪽도 설명할 줄 알아야죠. 근데 제같이 길치들은요, 제가 요즘 이곳에 발령받아가지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알려주면 갈 때 알았는데, 좀 돌아가면 몰라요. 길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길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길을 알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줄 모르면 그 길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잘 모르는 거잖아요. 아는 사람은 이쪽으로 해서 저쪽도 잘 가고 저쪽에서 이렇게도 알고 다른 데를 경유해서도 또 이 길이니까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알잖아요. 맞잖아요. 그렇듯이 총서편과 교육편에서는 이러한 쌍을 중심으로 해서 쭉 흘러가게끔 설명을 했는데 이제 수행편에서는요. 사막 수행 이런 걸 잘 하면은 쭉 가서 이런 쌍이 쫙 드러나요. 저같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알려주니까 갔는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딴 데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막 딴 데로 가. 얼마나 헤매서 간신히 가긴 가. 그나마 다행이지, 가면. 우리는 못 가버리면, 딴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좌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이런 쌍의 경지를 드러낼 줄 알아야 되는데 좌선을 공부하려니까 이런 쌍은 저리 가버리고 이런 쌍이 진리는 저리 가버리고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러면 정전 수행편의 공부는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아주 요 내용이 이런 쌍을 모범하라는 내용에 일상수행의 요법을 이런 쌍을 채받는 공부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법설이 유일하게 한 편이 있어요. 그것도 쭉 말씀하는 중에 어느 단락이에요. 근데 요게 대종경에서 누락대라고 말하면 안 되고, 대종경에, 내가 누락됐다고 말하면, 대종경에서 이제 올라가지 못한 상황인데,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일상수행요법도 이런 쌍의 공부로 이런 쌍을 공부하고, 동떨어진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런, 일상수행요법과 그 상시훈련법, 일기법과의 관계가 대종경 수행품 1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수행편 1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수행편을 총괄하는 내용이니까. 근데 거기 보면 대종상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상수행요법을 조석으로 외서 그 뜻을, 그렇죠? 그 뜻을 마음에 대조해라. 그리고 일상수행요법을 잘하기 위해서 상시훈련법, 상시훈련 주의사항과 교당대항시 주의사항을 정했고 그것을 또 조사하기 위해서 일기법을 뒀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이 구조를 봅시다. 일상수행요법, 상시훈련법, 일기법 이게 한 라인으로 돼 있죠. 맞죠? 근데요 의심을 안 해봤으니까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한 라인이 안 되는데 맨날 내가 그 생각을 읽을 때마다 봤어요. 자 봅시다. 일상수행요법은 사막 있고 사막, 팔조, 사은, 사유가 이게 통합돼 있죠? 맞잖아요. 근데 상시훈련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막으로 돼 있잖아요. 상시응용주의사항은 다 사막을 분해해서 이게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상사용요법 중에서 앞에 1, 2, 3조만 해당되는데 안 맞잖아요. 그냥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가 그냥 해독하는 거예요. 이 일상사용요법의 사막은요 이렇게 좁은 의미의 사막이 아니에요. 대종사님 말씀에 작업취사에서 사은 보훈하는 것이 작업취사의 요목이라고 종목이라고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식형 주의상에서 사막은요 사은 사요가 그 안에 포함된 사막이에요. 이렇게 읽지 않으면 이게 안 맞아요. 한동안 제가 이게 안 맞는데 이게 그잖아요. 일상수행요법은 사막, 팔조, 사은, 사유가 다 있는데 상시응용주의상은 사막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표면적인 것만 보면은 안 맞는데 상시응용주의상의 사막은 우리가 보통 사막과 사은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한 게 아니라 사은을 포섭하고 있는 사막이에요. 작업지사가 바로 사은에 보훈하는 것입니다. 사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설명이 좀 된다.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 일상수행요법을 원기 27년 1942년 대인산 열반이 1년 전에 이성신, 유장순 이 두 분이 서울교당으로 근무하러 갈 때 환송식 자리에서 이것을 대중들이 함께 염송해줬다. 이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상생활법을 소리 높여 너희들이 외웠다는 것이죠. 이때. 근데 매미가 노래하는 것처럼 소리로만 외우지 말고 이게 재밌어. 우리가 매미같이 일상생활법을 맴 얘기만 하고 시끄럽게 읽을 때마다 참 재밌어요. 이게 매미가 울 때마다 제가 이거 생각이 나요. 옛날에 대종사님께서 너희들이 일상생활법을 매미가 울듯이 맴 매미 하면 일상생활법이 생각이 나. 매미가 울면 우리도 매미인지도 몰라요. 매미같이 그리고 대선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속으로 깊이 외워야 한다. 모든 경전이 마음으로 읽어야 경전이 되지. 소리로만 읽으면 소리일 뿐이다. 이런 말도 진짜 좋죠. 경전이라는 게 마음으로 읽어야 경전이지. 이렇게 소리로만 읽으면. 이거 저는 우리 매미같이 맨날 소리로만 이렇게 우리도 매미가 되지 맙시다. 이런 것도 이렇게 알아두면 재밌어요. 그리고 이게 일상 까먹었네. 일상생활법을 언젠가 처음으로 독송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지면 여기 어딘가 나올 거예요. 제가 찾지 못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여간 처음으로 독송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잘 찾지를 못했는데 대산종사님의 회고로 의하면 대종사님께서 일상생활법을 계속 연마하셨대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 이 3번 변천이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요것은 이제 크게 한 것이고 아마 대종사님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연마를 하셨다가
송도성 주산종사로 보고 앞으로는 쉽게 하여 누구나 다 보고 알게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것이 맞다 하시면서는 일상생활법 구조를 쭉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했다는 대산종사의 회고가 있어요. 대산종사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이게 어디에 정확하게 나오는가를 못 찾고 있네요. 지금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온다. 원기 24년 44쪽 펴보세요. 1939년 1월 22일 총구 예외시에 본회의 교강을 제송해요. 이게 등장이 나와요. 본회 요강을 제송했다. 교강을. 그러니까 이걸 거예요. 여기 지금 45쪽에 보면은 본회의 교강 해가지고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을 세우자 이렇게 등장한 거 있죠. 요 내용을 9개 조항을 쭉 전체가 같이 외웠다는 거예요. 이걸. 이게 아마 최초로 교강 구조를 외우면서 대조한 날이 아닐까라고 저는 봅니다. 기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에. 그러니까 일상수행요법은 상당히 후반에 정립된 교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앞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아까 말했어요. 도입편은 4438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수행편은 3844 나오는데 왜 수행편은 3844라고 나오냐면 사막의 수행의 힘으로 사요도 실천하고 하는 쪽으로 좀 강조되어 있는 것 같다. 사은사요도 실천하는. 그리고 이 일상수행요법에도 이론상을 채받는 공부인데 한번 원망생활, 감사생활 한번 봅시다. 원래 이론상 자리에서는요, 원망할 것도 없지만 감사할 것도 없어요. 이론상 자리에서 보면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더 현실적으로 풀어볼게요. 자, 원망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풀어볼게요. 원망에 빠질 것도 없고 감사에 넘칠 것도 없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풀어볼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대충 이 정도가 그 강의예요. 누가 잘해주면은 넘쳐버리잖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이공주 선생님께서 그게 대종경 인도품에 나오나요? 옆집에서 잘해줬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더라는 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 이게 복 자체가 죄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복을 받는 그 마음이 죄로 바뀔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이 말에는 원망에도 막 매몰되지 않고 감사에도 넘치지 않는 그 일원상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텅 빈 그 일원상 마음에 기반해서 원망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감사 생활을 하고 감사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또 거기에 감사 생활했다는 상에 빠지지 않는다. 이게 원래 그것을 강령적으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돌리자고 한 거지 윤리 강령 같이 그냥 감사 생활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만 이 쉬운 것이 사람을 나중에는 병들게 만들어요. 왜요? 감사 생활 이렇게 10번만 해봐요. 하고 싶지 않아요. 윤리화된 수행은요, 다 이렇게 돼요.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일원상의 안목으로 해야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하는 것이 샘솟는것 같이 지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 생활,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을 윤리화된 것은 고민해 봐야 돼요. 마치 그거 하면은 막 수행을 잘한 것 같이. 그것은 일원상을 채받는 수행이 아니에요. 원망할 것도 없고 감상할 것도 없는 그 일원상, 그 텅 빈 일원상 자리를 가지고 어떤 원망에도 좌절하지 않고 원망할 그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감사를 한 상황에도 넘치지 않고
그게 상에 빠지지 않고 감사하는 걸로 누가 잘해주는 걸로 더 그 죄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일반상의 공부가 기반돼야 이것은 계속 살아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제 말이 너무 어려워요. 또 그렇게 말하나요? 이런 얘기하면 다 그래요. 이렇게 어려워요. 쉽게 해봐요. 그럼 계속. 그러면요, 아주 천박한, 그냥 조금 해보고, 그게 얼마나, 아유, 나도 다 해요.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는 알고, 앞으로 길게 갈 걸 모르는 겁니다. 자력생활 볼까요? 자력생활? 자력생활 하면 어디까지가 자력이에요? 나 자력생활 해요. 내가 다. 다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세요. 내가 요즘 엄마 나와서 내가 다 알바해서 다 살아요. 여기서 자력은요, 어떤 자력이냐? 이런 쌍의 자력. 여기서 자력. 어떤 자력이냐?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의존되지 않는 그 나의 본래 모습의 자력을 말합니다. 이 자리에 근거해서 계속 내가 자력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력이, 그러니까 나의 이 자존감도 있는 거예요. 그런 자력, 누가 함부로 합니까? 나의 당당함도 있고, 나의 의젓함도 있고, 그러면서 타인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인을 자력자로 보니까. 할 얘기 참 많은데, 공익심? 그 공익심도요, 우리 교리로 말하면 지공무사한 이런 쌍자리에 근원한 공익심이에요. 배울 줄 모르는 사람, 잘 배우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 봅시다. 잘 가르치는 사람에서는 자타의 국한 없이 가르치자고 할 때 이 자타의 국한이 없는 자리가 바로 이런 쌍자리. 이런 쌍자리에 근원하지 않으면요, 자타의 국한 없이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런 쌍이라고 라떼르를 붙여놓지 않았죠. 왜냐하면 수행편에 가면은 그 현장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시지, 이게 이런 쌍이야 이렇게 설명을 안 붙여요. 그러나 곳곳에 이 대종사님이 이런 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수행요법도 결국은 이런 쌍을 채받는 공부다. 아까 원망생활, 감사생활로 단순히 그냥 감사생활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냥 캠페인이에요, 캠페인. 그래서 우리가 캠페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망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 그 자리를 우리가 알게 해서 원망에도 물들지 않고 감사에도 넘치지 않는 그러한 감사 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해야죠. 그 원망할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사은이 드러나요. 네. 은혜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쌍에 근거해서 삼학팔조 사은사유를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을 연역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쌍을 중심으로 쫙 펼치니까 연역법. 그러나 삼학팔조 사은사유를 실현해서 그 실천으로 이런 쌍이 쫙 세워지도록 이런 쌍이 딱딱 드러나도록 해요. 이걸 귀납법이라고 제가 말합니다. 약간 그냥 연역법, 귀납법 이것은 어려우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면 오른쪽에서 왼쪽도 가고 이걸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교의편의 그 설계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라면 수행편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길을 아는 사람은 왼쪽에서 오른쪽도 잘 가고 오른쪽에서 왼쪽도, 길을 아는 사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왼쪽 그냥 알아서 가요. 저는 매번 왔다 갔다 해야 알아.
그렇게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 되면 10번이라도 왔다 갔다 해서 알아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좀 길을 알면 저렇게 해서 저렇게 가는 길이니까 저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하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근데 모를 때는 올라가서 봐도 몰라요. 왜?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맞죠? 아는 사람은 막 진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됐지.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깝깝고 죽으려고 하죠.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나 좀 알아주면 높은 데서 보면은 아이고 내가 저걸 저렇게 몰랐구나. 확연히 알게 되죠. 공부도 그럴 것 같습니다. 뭔가 그 공간에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도 가보고 오른쪽에서 왼쪽도 가보다가 어느 순간 높은 산 위에서 딱 봤을 때 저거였구나 하고 이제 확실히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상수행의 요법에도 통서편이나 교육편에서 말한 것 같이 일원상을 채받는 공부가 거기에 기반돼 있는데 그걸 실천을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안목이 올라갔을 때 보니까 저거였구나. 대종사님께서 어느 때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설명해 줬고 어느 때는 저렇게 해갖고 이렇게 설명해 줬구나 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일상생활요법 쭉 그 전반적인 어떤 뭐죠? 전체적 일상생활요법의 총괄적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요법이 정전 수행편의 편을 총괄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론상의 진리가 기반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읍시다. 그리고 그 공부를 해야만 우리는 캠페인 같은 공부에만 공부같이 빠지진 않고 그냥 윤리, 도덕, 규범의 공부에 빠지지 않는다. 일상생활요법 같은 이 조목은 잘못하면 규범화돼요. 형식주의로 빠진다고요. 거기에 이론상의 진리가 기반돼야 그 형식 속에서도 무궁한 재미가 붙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보고 싶습니다. 더 많이 하면 중복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